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입니다. 항상 이렇게 너무 공손하게 인사하셔서 저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투자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여겨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사람들. 일단 겁을 무조건 먹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극단적인 걸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위험한 것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어떤 혹시 분들은 그러려나요? 뭐냐면 원금은 굉장히 그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네. 주식 같은 거를 하신다든지. 아, 이건 사실은 굉장히 뭐 예금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네. 투자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 돈이 불어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서 돈을 뭐 이자를 받더라도 사실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면 그렇죠. 내 돈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1.9%, 2% 이렇게 되는데 네.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저는 잘 안 가지만 우리 민 대표님 같은 경우 가끔 민주부 역할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마트 가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일을 다니시면서 식당을 다니실 때 보면 불과 1, 2년 전에 우리가 지출했던 밥값하고 지금 밥값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돈의 가치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금리 그렇게 해서 따지면 한 물가 상승률이 장바구니 한 7, 8% 되지만 공산품은 0%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뭐 100만 원이었던 게 올해 100만 원 그대로 입고 사양은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균하면 물가 상승은 낮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것들은 굉장히 늦다는 얘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72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72 법칙. 네. 72. 72라는 숫자가 이제 복리의 법칙, 복리의 마법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일단 7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해요. 네. 그럼 아까 물가 상승률 3%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72에다가 혹시 산수는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어요. 이거 괜히 질문 드렸다가 괜히 어떻게 긴장해? 괜히 못 맞추시면 안 되니까 답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 네. 72 나누기 물가 상승률 3%를 하면 네. 한 24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돈 1억이 24년 후에 네. 5천만 원으로 가치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의는 똑같이 1억이에요. 근데 화폐 가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쉽게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대표님 그 대학교 때 네. 친구들하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지불했던 돈하고 지금 우리 저기 김쌤하고 같이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지불하는 돈하고 네. 금액이 어떤 거예요? 짜장면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술안주. 뭐 양장피 뭐 이런 거. 근데 어떡하지? 돈은 2배로 내시는데 어.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주나요? 아니요, 양은 더 줄은 양은 것 같아요. 같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화폐 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금액은 늘어났어도 돈의 가치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에 1억의 가치하고 24년 후에 1억의 가치는 5천만 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런데 사실 되게 둔감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아까 실질금리 마이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3%인데 지금 은행에다가 예금해갖고 맡기면 세금 떼고 대략 한 1.5%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가는 3% 올라가는데 예금 이율은 1.5%밖에 안 붙는 거예요. 네. 그럼 내 돈의 가치는 1.5%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파스타 한 그릇을 먹는데 10,000원을 지불한다고 한번 쳐봐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3%라는 얘기는 뭐냐면 1년 후에 파스타의 가격은 1,300원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율이 1.5%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서 1,15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파스타를 먹으려면 은행에 맡겨놔서는 150원이 부족하니까 어디선가 150원을 빌려와야 갖고 와서 네.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는 받되 실제로 물가와 비교하면 내 돈은 쪼그라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투자를 할 때 조금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접근하기도 너무 어렵고 좀 시작할 때 좀 좋은 그런 투자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내 통장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절대 통장 7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품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그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뭐 쉽게 생각나는 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장? 응. 어, 아까 뭐 청약통장이라든지 네. 뭐 예를 일반 들어서 뭐 적금, 예금, 입출금은 별로 의미가 없나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 투자형 통장이 아니고 우리 돈을 그냥 지키는 어떤 네네. 관리하는 통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안전형 상품. 네네. 펀드, 어. 적립식 펀드 같은 것, 그리고 청약. 청약은 이제 투자보다는 우리가 집을 청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뭐 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고. 어떻게 저 적립식 펀드밖에 모르겠어요. 적립식 펀드나 쉽게 생각하면 주식. 목돈이 되면 뭐 ELS.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은행이나 네. 이런 데 가서 어려운 용어로 그럴듯한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걸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접근이 용이한 거는 그래도 펀드. 물론 펀드가 배신을 많이 때렸어요. 근데 저도 몇 번 그래서 무서워서 못 왜냐면 모르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돈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립식, 적금을 하는 식으로 펀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금 이율이 한 2%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세금 안 떼고 계산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아까 72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2%일 때는 뭐냐면 36년 후에 72에서 2를 나눠주면 됩니다. 네. 36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돈 1억이 2억으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36년이라는 얘기죠. 1억이 2억 되는데 36년 걸린다? 민 대표님 혹시 90년대 예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적금이나? 90년대는 저는 그냥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저축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정기예금 이율이 몇 프로였냐면 12%였어요. 와. 그러면 72에서 11을 나누면 6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내 돈 1억이 2억으로 불러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6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거의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죠. 6배를 불러가는데 36년이면 아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살아서 은행만 이용해도 됐어요. 굳이 골치 아프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 상품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은행이 뭐냐면 이자율을 많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만 이용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내 돈은 계속 늘어는 나는데 가치는 더 심하게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전하다고 우리가 예적금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이제 펀드 같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뭐냐 공부부터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책 한 권의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한 30분, 1시간 정도가 기본적인 원리만 활용한 다음에 그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재테크 책만 봐서는 절대 제가 지식이 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체크한 다음에 네. 실제 은행 가서 아니면 증권회사 가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펀드 하나라도 돌입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책만 보고 그냥 습득만 할 게 아니라 실전에 한번 그렇죠. 돌입해서 거기서도 좀 배워나가면서 자산을 키워봐라 라는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위험하다고 무조건 회피하지 말고 내가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네. 저도 슬슬 한번 좀 시도를 해볼까 봐요. 네, 예. 그동안은 되게 좀 수동적이었는데 조금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알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